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의 최고 평가원이 뉴욕의 한 허름한 골목길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의 냉철한 시선에 공포와 충격이 스쳐갔죠. 30년 동안 전 세계의 최고급 레스토랑만 평가해온 그가 왜 이런 모습이 된 걸까요? 도대체 그 작은 한국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또다시. 똑같군. 피에르 루카스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는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트러플 리조또와 와규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죠. 재료의 신선함, 최상급 요리 기술,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셰프의 명성, 뉴욕 미식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입안에서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허하지? 입안 가득 퍼져야 할 감동 대신 씁쓸함만이 남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자 뉴욕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많은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모든 게 시끄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뭘 위해 달려온 거지? 그는 자문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학교 졸업,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수석 셰프 경력 10년, 그리고 최연소 미슐랭 평가원 임명.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경력이었죠. 하지만 행복했나? 정상에 오른 줄 알았지만 그곳엔 무엇도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중 어디선가 달콤하고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뭐지? 본능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 어둡고 좁은 골목길의 끝에서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리안 레스토랑, 코리안 레스터란트. 낯선 문자와 함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곳이죠. 미슐랭 평가원이 방문하는 곳은 늘 세계적 명성을 지닌 레스토랑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문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뭐 한 번쯤은 손잡이를 잡은 손에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활기찬 대화 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작은 공간, 허름한 인테리어,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고 주방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끊임없이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피에르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분위기 도대체 얼마만일까요? 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뜨거운 공기와 구수한 냄새가 피에르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식당 내부는 분주하면서도 평온했습니다. 퇴근 후 들른 듯한 직장인들, 학교 숙제를 펼친 어린아이, 그리고 창가 자리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노인까지. 각자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나무결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벽에는 손때 묻은 메뉴판이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갈비탕? 전통 소고기 스프? 낯선 이름에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메뉴를 주문한 지 불과 몇 분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업원이 작은 접시들을 하나둘 테이블 위에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김치, 오이절임, 나물 무침, 감자조림. 순식간에 테이블이 작은 요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에르는 당황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전 갈비탕 하나만 주문했는데요. 그러자 종업원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기본 반찬이에요. 한국 식당에서는 모두 기본으로 드려요. 기본이라고? 무료로 이 많은 음식을? 피에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 수익 구조를 계산하려 했지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갈비탕이 나왔습니다. 맑은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안에는 부드럽게 익은 갈비와 투명한 당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피에르는 멈칫했습니다. 맑은 국물 속에서 퍼져나오는 깊은 향이 코끝을 찔렀으니까요. 이 맛은 뭐지? 조심스레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혀끝에서부터 퍼져나오는 깊고 따뜻한 맛. 복잡한 기교가 아닌 시간과 정성이 만든 맛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식당에서 풍기던 구운 빵 냄새와 손님들이 식사를 마친 후 남기던 따뜻한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치려던 찰나 종업원이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식사 후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좋죠. 피에르는 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서비스예요. 한국에선 식사 후 커피를 기본으로 드리기도 해요. 또 서비스. 믹스커피의 달콤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신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지? 그저 인스턴트 커피였을 뿐인데 피에르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을 느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려던 찰나 구석 테이블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에르.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10년 전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로베르토 과거라 메종의 수석 셰프이자 완벽주의자로 유명했던 남자. 그리고 피에르의 최대 경쟁자였죠. 여기서 널 다 만나네. 로베르토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이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나 싶군. 숨이 막혔습니다. 이곳에 온 것이 들통나선 안 됐는데. 그의 시선은 날카롭고 오만했습니다. 로베르토는 피에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뭐 나야 이런 시골 밥집도 가끔 즐기지만 너 같은 놈이 이런 데서 감동이라도 받았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의 온몸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로베르토 그 이름만으로도 10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라 메종 시절. 완벽을 추구하던 주방. 오직 기술과 맛만이 중요하다는 냉혹한 세계. 그리고 그 중심에 로베르토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에르에게 끝없는 경쟁심과 압박을 안겨주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피에르는 단 한 번도 그를 이겼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너 여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로베르토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팔을 올리며 주변을 후었습니다. 벽지는 벗겨지고 의자도 삐걱거리고 플레이팅은 형편없고. 미슐랭 평가원이란 놈이 이런 데서 감동받은 거냐? 피에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함보다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위기감이 더 크게 밀려왔죠. 로베르토, 넌 여전히 똑같군. 모든 걸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마. 그 말에 로베르토는 쓴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겉모습? 피에르, 세상은 냉정해. 고급 재료, 최신 기술, 완벽한 서비스, 그게 미식의 전부야. 이 땅 구석진 식당에서 뭘 느낀다는 거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간 피에르 자신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이 식당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나이 지긋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단단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 이 작은 식당을 30년간 운영해온 주인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피에르와 로베르토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자란 음식이지만 두 분 모두 만족하셨길 바랍니다. 로베르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만족? 이런 음식을 자신있게 내놓다니 용감하군.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저희는 별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로베르토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음? 음식은 감성이 아니야. 맛으로 승부해야지. 그 말에 박 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한 그릇 더 드셔보시겠습니까? 맛이 아닌 마음을 담아 만든 음식을.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 피에르와 로베르토는 무언의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을 가를 한 그릇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국물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소박한 음식이었죠. 로베르토가 비아냥 섞인 눈빛으로 국자를 들었습니다. 이딴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로베르토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잃었습니다. 피에르는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토록 오만하던 로베르토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혼란과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대체 이 국물에 뭐가 담긴 거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굳은 표정으로 로베르토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로베르토의 시선은 호기심과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잘난 척은 여전하군. 로베르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이 이런 구석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 보면 드디어 너도 지친 거냐. 피에르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눌렀던 감정이 꿈틀거렸죠. 과거라 매종 시절 둘은 같은 주방에서 일했지만 끊임없는 경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로베르토 완벽주의자, 냉철하지만 인간미가 부족한 셰프. 피에르 섬세한 감각의 소유자지만 로베르토의 날 선평가에 늘 시달렸던 과거. 10년 전 파리 화려한 레스토랑 주방. 요리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던 시절. 로베르토는 완벽하지 않으면 쓰레기야. 라며 칼같이 음식을 버렸습니다. 피에르는 그런 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랐죠. 그래도 놀랍군. 로베르토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이런 집밥 같은 음식에서 감동을 느꼈다니. 미슐랭 평가원 다 됐네. 피에르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모든 음식이 화려할 필요는 없어. 짧게 대답했지만 로베르토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음식은 기술이다. 감동? 그딴 건 변명에 불과해. 너도 그걸 알았기에 미슐랭 평가원이 된 거 아니냐. 순간 피에르의 가슴속에 억눌렸던 분노와 후회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로베르토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완벽함만을 추구했고 감정은 뒷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허름한 식당에서 작은 커피 한 잔에 마음이 흔들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박 사장님. 눈가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함과 단단함이 공존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박 사장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음식 앞에서는 누구나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짧지만 강렬한 말. 순간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로베르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 요리로 뭘 안다고?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미소 하나로 30년을 버텼습니다. 별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한 얼굴이 제겐 최고의 평가입니다. 피에르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으니까요. 로베르토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썩소를 지었습니다. 행복? 웃기네. 세상은 냉정해. 그런 감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박 사장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집밥이 그 냉정함을 조금 덮어주길 바랍니다. 침묵.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과 온기가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박 사장님의 말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손님들의 미소 하나로 30년을 버텼습니다. 별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한 얼굴이 제겐 최고의 평가입니다. 그 순간 피에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자신도 똑같이 걸어온 시간. 하지만 정말 같은 길을 걸어왔던 걸까? 잠시의 침묵을 깨며 로베르토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웃기군. 미슐랭 따위가 뭐 대단하다고. 피에르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넌 여전히 변함없구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음식은 없어, 로베르토. 음식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걸 왜 너만 몰라? 로베르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위로? 그런 감상에 빠졌으니 너 같은 놈이 겨우 평가원 따위로 끝난 거야. 그의 말 한마디에 피에르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 같은 놈 평가원 따위.
과거의 상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10년 전 라 메종의 주방에서 수없이 들어야 했던 그 말들. 넌 감정에 치우쳐. 그게 너의 한계야. 요리는 과학이다. 감정 따윈 집어치워. 그리고 지금 똑같은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사장님이 작은 종이컵 2개를 가져왔습니다. 말싸움보다 이게 낫죠. 그는 두 사람 앞에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단순한 인스턴트 믹스커피.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로베르토는 컵을 바라보다가 이딴 게 뭐가 좋다고 투덜거리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피에르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느껴지지?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위로라는 걸. 로베르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작은 식당 안에 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손님, 추가 반찬 나왔습니다. 종업원의 밝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새로운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마이클 존스. 뉴욕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 평론가. 그리고 피에르의 오랜 친구이자 최대의 적. 마이클의 시선이 곧장 피에르와 로베르토에게 향했습니다. 너희 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목소리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됐다. 식당 안의 공기는 갑작스러운 침묵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마이클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에르와 로베르토를 번갈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이야? 너희 둘이 같이 있다고? 마이클의 목소리는 불신과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피에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우연히 만난 거야. 하지만 마이클은 믿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그것도 이런 골목 식당에서. 말도 안 돼. 시선이 박 사장님을 스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설마 너희 뭐 꾸미는 거 아니지? 로베르토가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린애 장난이나 치는 줄 아나? 그만 오버하지. 마이클은 탁자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내가 바보로 보여? 2명의 미슐랭 전설이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그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누굴 속이려는 거야? 공기마저 팽팽히 당겨지는 긴장감.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조차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피에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뉴욕의 밤하늘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차가운 밤이었지. 10년 전 파리라 메종 주방. 뜨거운 불길과 소리치는 셰프들의 목소리, 접시 깨지는 소리와 함께 로베르토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딴 게 음식이냐? 다시 만들어. 피에르는 손에 든 소스를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밤새워 준비한 요리가 그의 손에 의해 쓰레기통에 처박혔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로베르토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피에르는 완벽함만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라며. 넌 여전하구나. 피에르는 로베르토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보다 완벽한 음식이 먼저인 그 태도. 로베르토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넌 여전히 감정에 휘둘리네. 마이클이 손을 들어 둘을 막았습니다. 됐어. 싸움질은 나중에 하고 중요한 건 왜 하필 이 식당이냐는 거야. 피에르는 잠시 입을 다물다가 천천히 작은 종이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는 미지근해진 믹스커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이유야. 마이클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커피? 장난해? 하지만 피에르는 진지했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이 내가 30년 동안 찾지 못한 걸 보여줬어. 로베르토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저 달고 싸구려일 뿐이다.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따뜻했어. 진심이 느껴졌다고. 세 사람의 대화가 점점 격해질 때 박 사장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싸움은 배고플 때 더 격해지는 법이죠. 그러더니 작은 쟁반에 무언가를 담아왔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이 집의 마지막 서비스입니다.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음식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같이 먹어보시죠. 말보다 빠를 겁니다.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향기만으로도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 피에르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 어린 시절의 주방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로베르토도 조심스레 한 입을 떴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 그조차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클은 눈을 찌푸리다 못 참고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한 순간. 세 남자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킨 단순한 한 그릇. 따끈한 된장찌개 한 그릇.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향기가 식당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느려진 듯 모두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에르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 입안에 퍼지며 가슴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과 나누던 식사. 소박하지만 웃음이 가득했던 그 시간들. 피에르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나틱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로베르토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잠깐 멈췄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젠장. 무심한 척했지만 눈빛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어땠어요? 박 사장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로베르토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다시 국물로 향했습니다. 마이클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결국 숟가락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 모금. 그리고 침묵. 마이클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네. 식사가 끝날 무렵 박 사장님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식당을 차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 사장님과 한 프랑스인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사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다. 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아버지와는 젊은 시절 프랑스에서 함께 요리를 배웠죠. 그때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피에르는 숨을 삼켰습니다. 평생 잊으려 했던 말. 그토록 외면해왔던 진심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 로베르토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됐어. 나 이만 간다. 피에르가 급히 붙잡았습니다. 왜 도망치려는 거야? 로베르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도망? 너야말로 진심 따위에 휘둘리지 마. 세상은 냉정해. 마음만으론 아무것도 못해. 박 사장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세상은 냉정하죠.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서도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 마음입니다. 로베르토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다 피에르를 노려봤습니다. 넌 변했구나. 로베르토는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피에르의 마지막 말이 가슴속을 강하게 두드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도 변할 수 있어. 이 음식처럼. 로베르토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오늘 이 식당에 오기 전까진. 커피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내 30년을 뒤흔들었어. 마이클이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로베르토, 너 뭔가 숨기고 있지? 로베르토는 잠깐 침묵하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지쳤어. 목소리가 조금은 무너진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완벽만을 쫓았다. 최고만이 살아남는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정작 그 끝엔 텅 빈 주방만 있더라. 잠깐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된장찌개 하나가 날 무너지게 만드는 거냐고. 세 남자 모두 말없이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건 마음입니다. 로베르토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젠장. 나 진짜 늙었나 봐. 그러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울 뻔하다니.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피에르와 마이클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이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문제 생겼다.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일 뉴욕 미슐랭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있어. 마이클은 심각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식당 평가 기준에 대한 내부 조사가 들어갔어. 최근 한국 음식이 주목받으면서 누군가 감정적 평가가 개입됐다고 문제 제기했나 봐. 순간 피에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겨냥한 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로베르토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 설마 이 식당 평가하려고 온 거였어? 피에르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실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평가표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사장님은 잔잔히 말했습니다. 별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최소한 오늘만큼은.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뭐라고 할 거야? 이 식당. 네가 평가한 게 들통나면 큰일 난다. 피에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깐 동안 눈을 감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심을 말할 거야. 로베르토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넌 진짜 변했구나. 박 사장님이 마지막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진심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되죠. 피에르는 종이컵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준 게 고작 믹스커피 한 잔이었다니. 뉴욕 미슐랭 본사 회의실. 높은 천장, 깨끗하게 광이 난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벽을 가득 메운 세계 미슐랭 지도들. 하지만 오늘 그 어떤 화려함도 피에르의 심장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두근거림과 불안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책임자 클라우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에르 루카스. 차가운 목소리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냉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의 너의 평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피에르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진심을 전해야 한다. 이젠 물러설 수 없었다. 질문이 쏟아진다. 클라우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특정 한국 식당에 감정적 개입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사실인가? 피에르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감정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의 숨소리 하나조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다른 임원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린 감동을 찾는 게 아니야. 객관성. 그게 미슐랭의 원칙이다. 피에르는 테이블에 자신의 평가 기록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숫자만 쫓아온 결과는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클라우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 감상으로 별을 준다는 게 합리적이라고? 심장이 무너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식당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화려한 요리도 그걸 이길 수 없습니다. 임원들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미슐랭 정신에 대한 모욕이야. 우린 과학적인 평가를 요구한다. 감정적이면 누구나 별을 받게 될 거라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 피에르는 순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로베르토가 서 있었습니다. 미안, 초대받지 않았지만 나도 할 말이 있어서 왔다. 클라우드가 소리쳤습니다. 여긴 내부 회의야. 나가. 하지만 로베르토는 무시한 채 앞으로 걸어와 피에르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말이 맞아. 회의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로베르토? 그 완벽주의자가? 나도 그 식당에 갔다. 처음엔 우습다고 생각했지. 된장찌개? 그게 뭐 대단하다고. 로베르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내가 틀렸더라. 완벽한 기술보다 사람을 울리는 게 강하다는 걸 알았다. 임원들이 술렁였지만 로베르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난 틀만 봤다. 하지만 진짜 미식은 틀 밖에 있었다. 클라우드는 주먹을 쥐며 외쳤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지? 감동만으로 별을 주자고. 피에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별은 단순한 상징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별 하나가 어떤 마음을 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나요? 임원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식당 직접 가보자. 클라우드가 주저하다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판단은 우리 눈으로 한다. 운명의 날은 바로 내일. 피에르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뉴욕의 작은 한국 식당 앞. 이른 아침인데도 식당 앞에는 검정 정장을 입은 미슐랭 임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는 차가운 눈빛으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코리안 레스토랑, 코리안 레스터란트. 이 조그만 식당이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건지 오늘 똑똑히 보자. 피에르는 긴장된 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로베르토와 마이클이 조용히 따라 들어섰습니다. 식당 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허름한 인테리어, 벽에는 손때 묻은 사진들과 칠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칠판 위엔 오늘도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서비스 따뜻한 커피 한 잔. 임원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반신반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그냥 동네 밥집이잖아. 믹스커피가 서비스라니 농담하나? 하지만 피에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소박한 목소리. 그 하나만으로도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몇 분 후 테이블 위에 갈비탕과 기본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반찬에서 풍기는 집밥 같은 향기. 임원 중 한 명이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국물을 맛봤습니다. 잠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뭐지 이 깊은 맛은? 클라우드는 태연한 척했지만 국물을 마신 순간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칠맛, 따뜻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맛.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한 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맡아본 냄새 같아. 모두가 국물을 떠먹자 말을 잃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상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피에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맛이 마음을 담은 음식입니다. 클라우드는 잠깐 국물을 바라보다 마침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예상 못했군. 식사가 끝나자 박 사장님이 작은 종이컵들을 내왔습니다. 식사 후엔 역시 따뜻한 커피가 좋죠. 임원 중 누군가는 비웃으려다 커피 향기에 잠깐 멈췄습니다. 피에르는 종이컵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이 제가 변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클라우드는 망설이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쁘게 일하던 어린 시절, 피곤할 때마다 마시던 값싼 커피. 하지만 그 안에 담겼던 따뜻한 동료의 위로. 눈을 뜬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해가 되네. 임원들이 모여 작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피에르와 로베르토, 마이클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1분, 5분.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클라우드가 돌아섰습니다. 우린 별을 주기로 결정했다. 피에르는 숨을 멈췄다가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인가요? 클라우드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사람을 울리는 맛. 미슐랭이 원래 찾으려 했던 게 어쩌면 바로 이런 거였는지도 몰라. 뉴스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뉴욕 골목의 한국 식당 미슐랭 별 획득. 믹스커피 한 잔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식당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은 여전히 예전처럼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커피 준비해드릴게요. 로베르토는 식당 앞에서 피에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 오늘 잘했다. 피에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별보다 이 커피 한 잔이 더 소중해졌다.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다. 뭐 이래서 미식은 끝없는 여행이지. 미슐랭 별을 받은 이후에도 뉴욕의 작은 한국 식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긴 줄이 늘어섰지만 박 사장님은 늘 한 손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따뜻한 커피 준비해뒀습니다. 작은 종이컵 속 믹스커피 한 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 별보다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피에르는 뉴욕을 떠나기 전 식당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여전히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 세월과 정성이 녹아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조용히 말했다. 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박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그저 한 끼 식사였을 뿐입니다.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30년 동안 놓쳤던 걸 찾았습니다. 평생 완벽만 쫓았는데 그 끝엔 따뜻한 한 잔의 커피가 있었네요. 박 사장님은 종이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멀리 찾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건 바로 곁에 있으니까요. 피에르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젖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데 문 앞에서 로베르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얼굴 보러 왔다. 그는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됐어. 오늘은 그만둘래. 피에르는 작게 웃었습니다. 너도 변했네. 로베르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된장찌개 하나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뉴욕의 하늘의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밝은 빛 하나가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피에르. 로베르토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으로 요리해볼까 생각 중이다. 피에르는 놀라다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라면 최고의 요리가 아니라 최고의 마음을 담을 수 있을 거야. 로베르토는 휘파람을 불며 돌아섰습니다. 다음에 너한테 제대로 된 된장찌개 만들어줄게.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피에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사인 가득한 도시,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가방을 열자 작은 믹스커피 스틱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항상 가까이에 있다. 천천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미식가가 된 기분이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 별빛이 스쳤습니다. 몇 달 후 프랑스 작은 시골 마을. 파리의 화려함과 뉴욕의 번잡함과는 전혀 다른 잔잔한 공기와 포근한 햇살이 내리쬐는 곳. 피에르는 오랜만에 고향 마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작은 돌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과 낡은 가로등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옛 비스트로 앞에 멈췄습니다. 닫힌 문과 희미해진 간판. 하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추억이 건물 틈새에 스며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는 듯 했습니다. 피에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믹스커피 스틱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왜 항상 손님 얼굴을 먼저 봤는지, 왜 음식을 할 땐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지. 작은 벤치에 앉아 휴대용 포트에 물을 끓여 커피를 내렸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퍼지자 어릴 적 식당 안을 가득 메웠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란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워주는 거란다.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별을 따려고만 했는데요. 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별보다 소중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더군요. 며칠 후 피에르는 오래된 비스트로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죠. 낡은 주방, 부서진 의자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추억과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미슐랭 별이 아닌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위해. 그리고 간판 옆에 작은 문구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서비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진심. 별은 하늘에 있지만 마음을 잇는 다리는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전해진 한국 음식의 따뜻함과 소박한 커피 한 잔의 힘.
그것이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따뜻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감동과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